안녕하세요, 곽찬입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상담하러 오시기 전에 꼭 한번 하고 오셨으면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했습니다. 성형외과에 오시는 분들 전부 다 예뻐지고 싶어 하시죠. 근데 이 예뻐지려고 멋있어지려고 성형하는 게 당연하지만 외래 상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말 그대로 너무 막연하게 예뻐지고 싶은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여자 연예인 사진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만들어 달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뭐 사실 저도 미용실 가서 박보검 머리 해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한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건 머리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은 눈, 코, 입 되게 종합적인 거라서 이걸 해달라 그러면 너무 막연하거든요. 또 환자들마다 자기 가지고 태어난 게 다른데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드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나시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 연예인 눈은 뭐 돌출한인 경우에 뭐 적절한 건데 환자분은 눈이 좀 한몰이니까 이런 건 좀 안 어울릴 것 같고, 원래 눈이 좀 작으시니까 뭐 코를 너무 높이면 이상하고 뭐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시간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빠집니다. 뭐 얼굴 전체 상담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면 참 막연하면서도 시간은 많이 걸리고 뭐 설명하는 의사나 받아들이는 환자나 서로 많이 지치는 대표적인 상담입니다. 왜 해외여행 떠나더라도 비행기표, 호텔부터 관광지, 투어까지 다 꼼꼼하게 본인이 챙기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알아서 해주는 대로 그냥 패키지 따라가는 게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발품 파는 것만큼 이득을 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직접 사전에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알아봐서 가는 것보다 일정 부분 이렇게 턴키 방식, 패키지로 가게 되면 막상 갔을 때 이런 코스는 좀 안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것도 있고, 뭐 생각보다 비싼 요금으로 바가지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패키지 여행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여행은 또 갈 수도 있지만 이건 본인 얼굴에 수술하는 거잖아요. 뭘 하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한 만큼 뭐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그 분야 전문가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랑은 관계가 없죠. 제가 만약에 샤넬 매장에 가서 후줄근한 잠바 걸치고 가서 요새 여자들 많이 좋아한다는 검정 핸드백 있잖아요, 이만한 거. 뭐 그거 좀 볼 수 있나요? 이러면 보여줍니까? 뭐 휴고 보스 같은 거 차려입고 가서 샤넬 클래식 램스킨으로 미디움 사이즈 좀 보여달라, 이러면은 매장 직원이랑 얘기할 수 있는 수준 자체가 다르겠죠. 성형외과도 마찬가지예요. 바쁜 원장님들 결국 시간 내서 잠깐 면담하는 건데, 뭐 시간 재놓고 면담하는 건 아니지만 원장님이든 실장님이든 집중력 있게 밀도 있는 상담을 하는 거는 시간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고 알찬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네이버에 성형 후기들 검색해보고 병원 홈페이지에서 비포 애프터 사진들 찾아본다고요? 그런 거 별로 도움 안 될 텐데, 그런 거 말고 성형외과 수술 상담을 가기 전에 진짜 도움이 되는, 한번 해봤으면 좋은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자기가 정말 수술을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또는 뭐 애인이랑 헤어져서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수술을 결심한 이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뭐 여자들 긴 머리 어느 날 갑자기 기분 때문에 똑단발로 잘라버리듯이 뭐 즉흥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 처음에 면담할 때는 뭐 하던 대로 수술 설명 드리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막연한 성형수술, 얼굴 전체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케이스의 문제는 수술을 잘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사전에 충분히 수술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수술 외적인 요인, 뭐 애인이 변심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수술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시잖아요, 수술했다고 변심한 애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이걸 전문 용어로 투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한다고 해도 의사나 환자나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성형외과 교과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환자는 수술하면 안 된다, 금기로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본인 얼굴을 충분히 보고 와야 됩니다. 이 정말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인간은 자기 얼굴을 정확히 모른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 항상 거울로 좌우가 뒤집힌 얼굴을 보고 살거든요. 그리고 본인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세분화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큰 이미지, 특히 뭐 잘생기고 예쁜 순간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본인이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사진도 맨날 비유길리나 스노우로 만들어진 셀카만 찍는다든지 뭐 그런 분들 스마트폰 카메라로 좌우 대칭만 반전시켜가지고 본인 얼굴 보여주면 기겁하는 분들.
눈만 해도 그래요. 본인 얼굴을 딱 보고서 눈이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뭐 좌우 대칭은 맞는지, 뭐 쌍꺼풀은 있는지, 몽고주름은 있는지, 뭐 쌍꺼풀은 속쌍인지, 아니면 코와의 비율은 어떤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 좌우 대칭 맞추는 거는 성형수술로도 거의 어려운 부분이고, 수술 끝나고 원래 짝눈인 분들은 맞추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하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도 수술 끝나면 본인이 이상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수술 전에는 자기 눈만 쳐다보질 않아요. 자기 눈이 좌우 대칭이 맞는지 그만큼 관심 있게 보질 않거든요. 그럴 때 이제 술 전 사진 보여주면 한동안 말씀들이 없어지죠. 자기 얼굴이고 자신이 받을 수술인데 누구보다 본인 얼굴을 보면서 연구하고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 얼굴에 대한 최대한 객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수술 끝나고 나서 결과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지고 만족도도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본인이 수술 받았다는 부분 때문에 평소에 하루에 한 번 보던 것들을 수술 받으면 하루에 한 20번씩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상한 부분이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술을 받아보지 않고도 수술 전에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앞에 2번과 같이 본인 얼굴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거쳤다면 꼭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간접 체험을 통해서 수술했을 때의 결과를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쉬운 예로 쌍태나 쌍액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쌍수 받는 게 겁나고 걱정된다면 쌍태를 좀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이 여러 번 쌍태를 쓰다 보면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라인을 본인이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나는 이런 이미지구나, 내가 좀 이게 쌍꺼풀 라인이 높으면 이런 이미지구나, 수술한 만큼 확실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감을 잡게 돼요. 어떤 분들은 수술이 하기 전에 본인이 이 정도 라인으로 해달라고 미리 라인까지 그려서 오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수술하기도 편하고 상담도 쉬운 편이겠죠.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끝 성형술이나 콧볼 축소술 같이 연골을 조작하는 부분은 수술을 해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물론 요즘에는 미스코라든지 하이코라든지 다른 시술도 있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융비술 같은 경우에는 필러를 맞아도 실리콘 보형물 넣은 것 같은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거든요. 옛날이야 실리콘 같은 안 좋은 재료들을 많이 썼지만 요즘 나오는 필러들은 몸에서 다 알아서 흡수되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대부분이고, 비싸고 좋은 제품들은 지속기간도 상당히 긴 편이기 때문에 술자만 전문가로 제대로 잘 선택을 해서 시술을 하신다면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안면 거상술이나 안면 윤곽 같은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실리프팅이라든지 지방 이식 대신에 필러 시술 같은 걸 받아본다든지, 이래서 어느 정도 얼굴에 대해서 감을 잡아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렇게 미리 수술을 간접 경험해보면 안 해도 될 수술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아무래도 적겠죠. 그리고 했을 때의 만족도도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려봤는데 어떻습니까? 거울 보고 깜짝 놀라셨나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성형외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얼굴을 충분히 연구해보고 고민을 많이 해보고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마 상담받는 수준이 올라갈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